당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당신을 조종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18번 손님 들어오시면 됩니다. 18번 손님. 자, 18번 손님 들어오시면 됩니다. 식당의 사장들을 쥐락펴락하며 매장을 컨트롤하는 그림자 교관. 그 교관의 정체 궁금하십니까? 순댓국 사장 양성으로 자산 50억을 일궈낸 순댓국계의 미다스의 손. 최고의 사장을 만들어내는 그녀의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 순대. 제작진이 임의로 선정한 순대 3대장. 그 첫 번째로 바로 대중적이고 친숙한 맛 병천 순대. 천안의 명물이라죠. 그 다음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오징어 순대. 순대 소와 피 모두 오징어를 이용하는 속초의 자랑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 도착한 곳은 경상북도 예천. 분명 순대로 유명한 곳이라고 했는데 보이는 건 온통 논밭뿐입니다. 자, 침착하시고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논길을 꾸준히 걷다 보면 드디어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대로 찾아온 것 같죠?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채소를 파는 노점. 혹시 잘못 찾아온 걸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이곳뿐인데요. 정보점 필요 없구나. 왜 여기 마늘도 좀 사고. 마늘 한 점 샀어요. 식당에 손님이 많이 없게, 그 손님들이 많이 없게 좀 사람이 많이 분짓게 이래 물건도 좀 우리 팔기 위해서 그래 나와 앉았다고. 그것도 할매들이 전부 그래요. 팔라고 하나 둘 안 따보이 자꾸 앉아. 식당 덕분에 작은 시장까지 생겼다는 것. 그러고 보니 이 긴 줄의 끝엔 한 식당이 있는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문경이요. 우리 안동에서 왔어요. 안동. 대구에서 왔죠? 저는 구미서 왔어요. 부산이요. 서산에. 네,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요? 한 3시간 반이면 와요. 이거 먹으러 오신 거예요? 네. 이거 먹으러 왔다니까. 목미도 막 달려가지고 왔다니까. 때문에 번호표는 필수죠. 몇 번이에요? 줄줄이 늘어나는 대기 번호.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원래. 그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건 보통이다. 긴 기다림을 견디는 자만이 입성할 수 있는 이곳. 식당 안에는 미리 와있던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논밭뿐인 시골 마을에 위치한 가게. 이곳을 찾는 손님의 90% 이상은 장거리 손님들이랍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손님들로 시골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것. 바로 따끈한 순댓국인데요. 찬바람이 불어와 따끈한 국물이 생각날 때 생각나는 순댓국.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있죠. 여기 오면 순대국밥부터 일단 하나 먹어야 돼. 국밥은 역시 말아야 제맛이죠. 연륜이 느껴지는 숟가락질. 그런데 우리 꼬마 친구였네요. 맛있어요, 그냥. 맛이 진짜 끝내줬어요. 끝내줬어요?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르신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그 맛.
남녀노소와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순댓국. 하지만 동네마다 흔하게 보이는 것이 순댓국집인데요.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기에 구석진 시골 마을까지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저 주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저 방송국에서 나왔거든요. 어디요? 저희 채널A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인데 저희 요 동네에 순대로 갑부 되신 분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순대로 갑부 되신 분. 에이, 가뿐이 아니죠. 그냥 밥 먹고 살 정도. 밥만 먹고 살 정도. 여기 사장님이세요? 사장이 아니고 이제 회장이에요. 회장님? 예. 순대로 전국을 평정한 오늘의 주인공. 이제는 사장을 넘어 순대 회장님이 된 김정혜 씨입니다. 자산은 어느 정도? 제 거 지금 현재 토탈 하면 한 50억 정도는 될 거예요. 50억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저는 돈을 모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게 나가면은 저녁 10시 정도 되면 집에 들어오거든요. 돈 쓸 시간이 없잖아요. 돈 쓸 시간도 없이 밀려드는 손님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순댓국에 있는 순대도 모자라 따로 또 순대를 주문한 모양인데요. 순댓국에 순대 반찬이라니 얼마나 맛있길래 추가 주문까지 한 걸까요? 부드럽고 질기지도 않고. 여기저기서 쇄도하는 추가 주문. 테이블을 점령한 이것이 바로 순댓국의 단짝이자 이 식당의 진짜 명물이랍니다. 특유의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라는데요. 이것이 전국에서 손님을 모여들게 하는 1등 공신이죠. 가짜 순대가 아니고 진짜 순대. 진짜. 가짜가 진짜. 보통 흔히 접하는 순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군요. 이 순대를 넣어서 비닐에 산 순대만 먹을 때 이거 진짜 이 내장에 산 순대를 참 처음이야. 내장에 싼 순대라. 그러고 보니 순대 껍질이 조금 특이한데요. 우리가 흔히 보던 투명하고 얇은 껍질이 아니네요. 이게 막창 순대예요. 막창 순대. 각종 야채와 선지를 버무린 순대 소를 돼지 막창에 넣고 쪄낸 것이 바로 정혜 씨를 갑부로 만들어준 막창 순대. 막창의 도톰한 두께 덕에 그 특유의 쫄깃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맛을 본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나날이 인기는 급상승 중. 따끈한 순댓국과 환상의 궁합이라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순댓국에 들어가는 순대와 막창 순대가 딱 보기에도 다른데요. 이건 소창 순대. 막창을 국밥에 넣으면은 다 이렇게 벗겨져요. 쏙 하고 그때 피하고 따로따로 놀아가지고 소창만 저희 국밥에 넣고 있어요. 무슨 차인고 하니 돼지 창자의 부위에 따라 종류를 나눈 건데요. 소창으로 만든 순대는 껍질이 얇고 한입 크기인 반면 대창과 막창으로 갈수록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렇다면 모양의 차이뿐만 아니라 맛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식당을 찾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1번이에요. 자, 2번 순대 갈게요. 해주세요. 3번 순대입니다. 이건 질감이 맛있는데요. 3번이요. 네? 몇 번? 3번. 곱창이 더 쫀득쫀득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고소하고 더 이렇게 뭐랄까 꼬들꼬들하고. 그렇다면 아이들의 입맛에는 어떨까요?
두툼하기도 하고 쫄깃쫄깃하기도 해서 제일 맛있었어요. 야, 근데 이거 먹고 싶어. 이번 너무 기름이 많아, 느끼한 것 같은데? 기름이 많아. 대창과 한 끗 차이인 막창 순대는 어떨까요? 조금 촉촉한 맛이 있고 고소한 맛이 있고 1번은 텁텁하고 2번은 기름이 너무 많아. 이렇게 3번. 3번은 고소하면서도 맛있어요. 실험 결과 대다수의 참가자가 막창 순대를 최고로 꼽았는데요. 사소한 차이가 대박집을 만든 비결이죠. 오늘도 이 맛을 보기 위해 매장은 인산인해. 넘쳐나는 손님들과 직원들로 정신없는 식당. 순대 회장님 정혜 씨는 이 모든 상황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죠. 이쪽으로 가세요. 두 분요. 어서 오세요. 살살 가잖아. 야, 뭐 밥도 진짜 다 살리겠어. 한 달만 생각해봐. 하자면 여기 계산하고 여기서 주문 들어오는 거 보고 파악하는 거 제대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런 것도 파악하고 이제 가지고 갈 때 이렇게 어떻게 들고 가나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거 좋다는. 48,000원입니다. 밀물처럼 손님이 한바탕 밀려들고 나면 이제 카운터가 바빠질 차례. 영수증 뽑히는 소리가 끊이질 않네요. 어느새 해가 저물고 북적이던 식당도 슬슬 마무리되는 듯한데 아직 7시도 안 됐네요. 타 지역에서 멀리서 오시다 보니까 손님들이 멀리서 왔다가 가는 시간 있잖아요.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와서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지. 그런 손님 많기 때문에 낮에만 손님 있고 밤에는 조금 조용해. 집에 갑시다. 보자. 오늘 좀 많이 바빴는데 좀 올라갔지 싶은데. 원래 매출 공개는 잘 안 하는데. 아, 그래요? 네.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다 공개해요? 네. 과연 오늘 매출은 어느 정도일지? 현금은 오늘 현금 엄청 많이 들어왔네. $165만 8천 원. 어째 영 기대에 못 미치는데요? 하지만 관건은 역시 카드 매출에 있죠. 811만 원. 하루에 800만 원 이상? 자, 그러면 현금 매출과 합산한 오늘 총 매출액은 976만 원. 1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와, 하루에 1000만 원을 버시는 거예요? 잘 되는 날. 오늘은 잘 된 날이에요. 잘 된 날이죠. 잘 되는 날. 서민갑부 맞네요. 갑부가 될라나?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구분해 하루 평균 매출을 합산해본 결과 순대 회장님 정혜 씨의 연 매출은 약 14억 원. 평범한 서민 음식으로 갑부가 된 비밀, 이제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정혜 씨의 하루는 주방에서 시작되는데요. 아무도 없는 주방, 외로운 싸움을 준비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죠? 난데없이 눈물을 쏟기 시작하는데요. 아, 파를 썰고 있었군요. 일주일에 2번 최고 120kg의 순대를 만든다는 정혜 씨. 이거는 자동으로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엄청 매워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도 다 톡각 보냈잖아요, 밖으로. 뺐다고. 제가 혼자 톡각으로 눈물 흘리고 간다고.
일대 사장인 시어머니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전통의 맛을 고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전통 안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왔다는군요. 살짝 당면을 불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삶지를 않고 딱딱한 이거 당면 자체를 약간 말랑말랑하게 불려주는 역할. 당면 삶는 게 순대를 한 80% 사고 당면. 순대를 쫀득쫀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80%, 70~80% 좌우한다고 하죠. 완성 후 한 번 더 쪄내야 하기 때문에 순대 소를 만들 때는 당면을 덜 익힌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살짝 삶더라고 할 때. 근데 순대가 항상 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근데 여기 더 낫더라고. 정혜 씨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순대 소. 익힘 정도를 조절한 당면뿐 아니라 찹쌀, 돼지 안심을 넣고 버무려 주는데요. 이 많은 양을 일일이 손으로 섞는 이유가 있습니다. 손으로 하면은 일단 야채가 해도 살아있잖아요. 살아면서 소금에 절여지지만은 기계로 하면 막 이렇게 풋내 나듯이 막 진리기서. 그래서 그게 싫어서 손으로 해요. 손끝이 왔다 갔다 해도 살아있잖아요. 그대로. 마지막으로 순대소의 완성은 선지죠. 핏물을 제거해 믹서에 갈아둔 덩어리 선지만을 이용한다는데요. 이렇게 해야 수분을 최소화해 순대가 퍼지지 않는다는군요. 그런데 갑자기 웬 술이죠? 고된 작업에 한잔 하시려는 건지 그렇다 해도 양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설마 이 많은 술을 혼자 드시지는 않을 테고 직원들이랑 다 같이 드실 모양이죠? 폭탄주. 거하게 한 잔 미기 넣고 시작해야지. 누구에게 먹이나 했더니 막창이군요. 쌀뜨물과 밀가루로 1차 세척을 끝낸 막창에 막걸리, 소주, 맥주를 각각 1대1대1의 비율로 섞어 씻어줍니다. 자, 이제 깨끗하게 손질된 막창에 순대소를 넣을 일만 남았습니다. 기계를 이용해 일정한 양을 넣어주는데요. 그런데 순대를 계속 훑어내리는 정혜 씨. 사실 이 작업이 순대의 완성도를 좌우한다는군요. 너무 굵으면은 터져가지고 순대를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제 손 요거 딱 요게 제 굵기 사이즈예요. 요게 우리 집 손 사이즈 비법이에요. 순대 회장님 정혜 씨만의 황금 둘레인 셈. 개성을 넘어 마성이 느껴지는 막창 순대. 예천 순대의 상징이지만 사실 일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실 때는 이제 순대가 이제 대창으로 하셨던 걸 저는 막창으로 바꾸고 소창으로 바꿨고, 대창을 해가 접시에도 주고 국밥에도 넣는 거고, 저희는 막창은 제가 해가지고 접시 순대로 나가고 소창은 국밥으로 나가고 이제 바뀌었죠. 막창 순대의 발견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르신들 뿐이던 시골 마을에 우연찮게 식당을 찾은 젊은 손님들. 순댓국을 주문해 먹어봤지만 대창 특유의 꼬릿한 냄새에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이모! 순대에서 냄새 나는데 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창에서 원래 냄새가 나요. 마늘 이 냄새를 잡으려면 우리 몸에 안 좋은 걸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인데. 그렇게 고민이 깊어가던 어느 날 우연히 지인이 찾아옵니다. 이게 막창이라는 건데 한번 먹어봐. 맛있더라 이거. 돼지 부속을 취급하던 지인이 막창을 가져다 준 건데요. 그때 가지고 온 게 많지는 않아요. 먹으러 갖다 준 거니까 한 5, 6개 정도 됐을 거예요. 이것도 같은 창인데 순대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제 제가 만들면 되겠지. 한번 드셔보세요. 아 맛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저번에 그거 뭐지 이거. 그래. 오징어 순대 하나 주세요. 아, 막창 순대요? 그거 드셨던 거는 오징어 순대가 아니고 막창 순대예요.
입소문을 탄 막창 순대 덕에 전국에서 손님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반응 좋았어요. 막창 순대로 바꾸면서 완전히 반전이었어요. 완전히 그때부터는 더 이제 대박 나는 시기였어요. 아무래도. 50여 년 전 작은 식당을 열었던 시어머니. 온몸에 전이 된 암 때문에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됐다는데요. 시어머니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정혜 씨에게 식당을 물려받을 것을 권했고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정혜 씨. 그로부터 25년이 흘렀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제가 와가지고 샀던 거예요. 이게 그렇게 저하고 한 25년 같이 됐나. 하지만 도시 생활에 익숙하던 그녀에게 돼지 창자를 만지는 식당 일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오래 할 때 안 한다고 막 그런데 우리 애기 아빠가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만 가서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제가 내려오게 됐는데 그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가게도 가게지만 또 시아버지도 혼자 계셨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애들도 학교 뭐 어차피 이쪽에 다 다니고 했으니까 또 나가면 또 애들도 낯선 곳에 또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차피 뭐 나 하나만 희생하면 되는데 싶어가지고 살게 된 거죠. 굳게 결심은 했지만 지난 25년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세련된 도시 새댁이 억센 순댓국집 사장이 되기까지 눈물도 많이 필요했죠. 25년 전 오고 가는 손님에게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정혜 씨. 뭐 하는 거야? 라이터 안 줘? 좀 기다려주세요. 야, 뭐 하는 거야? 빨리 라이터 줘. 예의 없는 손님들이 왔다 가는 날이면 화장실에서 남몰래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 원망할 것도 없었죠. 모진 세월을 견뎌낸 지 25년. 이제는 전국에서 밀려드는 손님을 전부 감당해내는 장사의 신이 됐습니다. 아주 좋으신다. 박서방 이것 좀 받아라. 네, 사부님. 오오. 예. 아이고. 우에 주고 다. 자, 자기 거 찾아가기. 박서방 이거 가져가라. 네, 사부님. 그리고 정혜 씨의 곁은 장사의 신이란 타이틀을 이어갈 든든한 사위가 지키고 있죠. 정말 푸짐하게 갖다 드리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위. 사위? 예. 네, 안녕하세요. 순댓국집 경력 10년 차 정혜 씨의 사위 박경원 씨인데요. 48,000원이요. 네, 어머니 몇 분이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리시면 돼요. 2분이세요? 15분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15분 금방이에요, 금방. 15분이면 짧은 거예요. 고맙습니다.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리면 표정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다릴 것이다. 이분은 기다릴 것 같은데도 가실 것 같다 이러면 제가 한마디 더 던지죠. 기다릴 수 있게끔. 배달 나왔어요. 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 상태로 곧장 배달을 간다고요? 사장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요 근처에 저 가게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제 손님 오셨다고 밥 좀 갖다 달라고 해갖고 가까운 거리는 이렇게 배달도 해드리곤 해요. 국밥 왔습니다. 저 4그릇 더해. 아유 고맙습니다. 푸짐하게 담았으니까 많이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1인칭은 좀 바빠서 갑니다. 그래. 배달 다녀오기가 무섭게 주방으로 출동한 멀티플레이어 사위. 이번엔 어떤 작업인가 했더니 요리까지 척척 해내는군요.
사실 이것이 사위의 주특기입니다. 막창 순대의 아성을 넘보는 오징어 불고기인데요. 초벌구이로 속까지 익힌 다음 직화로 구워내 불향이 일품이라는군요. 사위가 어떤 역할도 마다 않고 소화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쁠 때는 제 자리가 없잖아요. 바쁜 곳에 가서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바쁘시잖아요. 또 빨리 식사하시고 또 가셔야 되고 이러니까. 22 어린 나이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정혜 씨에게 특훈을 받았다는 사위. 이제는 어엿한 3대 사장으로 거듭났다는데요. 이게 원칙이 뭐냐면 손님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세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몇 분이세요? 물어보고 이게 안 좋은 거야. 바로 가끔씩 뭐할 때가 있어. 형은 세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물어본 다음에 세 분 올라갑니다. 뭐 세 분요? 두 분요? 이렇게 미리 얘기해. 그래, 얘기를 해줘야 돼. 전달을 해줘야 돼. 너는 몇 분이세요? 세 분이요? 네. 의미가 없어. 왜 형님들? 아니 맞잖아. 그래 우리가 먼저 너무 묻잖아. 건강하죠, 건강. 네 맞아. 덕분에 일을 좀 덜었다는 정혜 씨. 사회는 가족이자 든든한 동료죠. 완전 장사꾼 같아요. 사일이 할 때 보면 완전 장사꾼 같아. 잘해, 정말 잘해. 다음 날 식당 오픈 전부터 사위가 분주합니다. 오늘은 그간 벼르고 있던 프로젝트를 완성할 참인데요. 그의 손끝에서 완성된 의문의 양념장. 이 새빨간 양념으로 뭘 하나 했더니 순대소에 버무리기 시작합니다. 이걸로 순대를 만들려나 본데요. 제 첫 작품이고 저희 식당에 처음으로 신메뉴가 나오는 겁니다. 순대 작업이 없는 평일 오전을 노려 꾸준히 연습해 왔다는군요. 한 6년 됐어요. 어떻게 뭐 장난삼아 만들어 먹어보고 안 되겠다, 지금 접어야 되겠다 싶으면 접었다가 또 한번 해보자 했다가 또 접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반복되다가 요번 기회에 이제 장모님한테 확실하게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6년간의 고민과 노력이 녹아있는 순대. 그 첫 선을 보이는 날이니 평소와는 다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 맛있는 순대를 나 혼자만 왜 힘이 너무 좋은가? 숏다리 순대 되거든, 숏다리. 열정만큼은 벌써 합격입니다. 막창과 기본적인 순대 소는 동일하게 하되 선지 대신 김치 양념을 넣은 순대. 과연 6년간의 노력은 어떤 결과물을 낳게 될까요? 일단 보기에는 새빨간 속이 먹음직스럽네요. 고기만두와 김치만두가 환상의 짝꿍이듯 김치 막창 순대도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어떡하지? 장모님 어떨 것 같아요, 반응? 괜찮을까요? 요번에는 합격할 것 같아요. 100% 확실합니다. 이제 이 식당의 최종 컨트롤 타워인 정혜 씨의 허락이 남았습니다. 장모님, 김치 순대 나왔는데. 이때까지 김치 순대 안 되려고 난 맛도 안 보이고. 이제 보여줘. 25년간 순대를 만들어 온 순대 절대 미각 정혜 씨. 막창 순대 한 우물만 파온 그녀의 입맛 외기를 바꿀 수 있을지? 그녀의 혀끝에 신메뉴의 존폐가 걸려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맛있네. 괜찮아요. 합격이에요? 합격이래. 괜찮이 맛있어. 정말 맛있는데. 잘해요. 혼자 막 뭘 연습 많이 해요. 이 재료 가지고 뭐 볶았다 구웠다가 뭐 태웠다가 뭐 닭고기 가지고 또 볶아가지고
왜 치킨 맛 나는 건 그렇게도 해주고 하는데 맛있어요. 아, 2탄인데 뭐 빨리 공개하면 안 되는데. 2탄이라? 네, 그럼 제가 또 준비하는 거 있는 게 많아가지고 생각은 많고 그거는 다음에 공개하는 걸로. 알았어. 부지런히 해서 돼. 분발해.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신메뉴를 출시하기 전 찾아온 손님들에게 무료 시식을 권해보는 사위. 아니 그래도 근데 다 못 먹는데요. 그 정도 아니야. 혹시라도 좀 위협하고 있으면 좀. 그래요. 사실 가장 정확한 최종 평가는 고객들의 입맛에 맞느냐죠. 매콤한 게 맛있다. 김치 맛이 많이 나는 건 아닌데 약간 매콤하면서 약간 새로운 맛이라고 해야 되나?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인 사위가 합류하는 데에는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년 전 여느 때처럼 일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두통과 빈혈로 쓰러질 뻔했다는 정혜 씨. 반복되는 증세로 결국 병원을 찾게 됐고 의사에게서 뜻밖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제가 백혈병이라고요? 백혈병이라 하면은 그 당시면 뭐 하여튼 간에 뭐 옛날 말이잖아요. 다 뭐 집 다 쓸 거 다 쓰고 집을 망가뜨리고 간다는 말.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다 못 살게 만들어 놓고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싶어서. 행여 자신의 병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조용히 죽음을 준비했다는 정혜 씨. 남은 재산이며 보험까지 가족들 몰래 정리를 해두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 이제 결혼해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큰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큰애를 가지고 있는데 저 애를 낳으면 내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막 남부르게 지금 아유 정말 지금 생각하면 또 눈물 날라 그래. 정혜 씨의 일부나 다름없던 가게를 사위에게 물려주기로 합니다. 박서방 오늘부터 하나씩 가르쳐줄게. 잘할 수 있지? 제가요? 순대 만들기부터 손님 응대까지 그렇게 혹독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전문 경연에게 맡기면 쉬운 문제였지만 정혜 씨의 선택은 달랐죠. 어른이 하시던 거니까 남한테 주는 거는 싫더라고요. 이렇게 고생, 정말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끌어 놓은 건데 정말 제가 다 제 육신이 망가질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반 잡아놓은 건데 그 누구한테 제가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제가 수치는 많이 안 좋은데 이제 백혈병은 아니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10년 갈 수 있죠. 그렇게 백혈병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났고 그 덕에 정혜 씨는 사위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됐죠. 요리 붙여놔. 사위가 운영을 돕게 되면서 정혜 씨는 사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매장을 챙깁니다. 사내는 장아 좀 신어라. 장아 다 베린다. 복장 분량은 당연히 단속 대상. 근무 테마도 역시 단속해야죠. 아까 폰 만지려고 말아 했는데 또 폰. 누구. 따로 한 개. 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여보세요? 알았어. 넘어갈게. 삼촌 머리 뽑기에 나왔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 누가 이토록 애타게 정혜 씨를 찾나 했더니 아들이네요. 여보세요? 알았어. 뭐라고 하세요? 단체 예약 손님들 앞에. 가만 보니 아들도 함께 일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단체 손님이 왔다는데 왜 밖으로 나오신 거죠? 어디 가시는 거세요? 별관요. 별관? 네. 별관도 있어요? 예.
왔다 갔다 하세요? 하루에 뭐 마라톤 해야 돼요. 10대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걸어서 1분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별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손님 맞나? 지금 단체 때문에 좀 대기도 있고 좀 바빠요. 저희 아들이요. 아, 아드님? 별관 사장님. 네? 별관 사장님. 아, 별관 사장님. 정혜 씨의 아들 박철휘 씨입니다. 잘해요. 잘하는데 일단은 엄마가 있으니까 조금 느슨하죠. 엄마가 하겠지라는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걸 느껴요. 본관과 별관의 거리는 걸어서 약 1분 거리. 가까운 거리지만 사실 본관이 더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아들에게 본관을 맡겼을 법도 한데 왜 사위에게 맡긴 건지 궁금해집니다. 아들은 일단은 버팀목이잖아요. 저희 부모라는 게. 저하고 이제 애기 아빠가 돼 있고 이제 사위는 일단 처갓동네잖아요. 처갓집에 와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하라고 이제 본관을 줬어요, 사실. 그거 아들은 이제 얼마든지 기반이 잡힌 집에 그거니까 걱정을 덜 해도 되는 상황이고. 어서오세요. 단체 맞으시면 앞쪽으로 가시고요. 어서오세요. 앞쪽으로 가세요. 오늘은 별관의 단체 손님이 예약되어 있는 날. 매장이 순식간에 꽉 찼는데요. 공깃밥을 바구니째 날라야 하는 정신없는 상황. 감시 감독만 하던 본관에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막지 마세요. 제가 드릴게요. 이제야 한숨 돌리게 됐는데요. 화사는 거지. 한꺼번에 몰려든 손님들 때문에 아픈 걸 느낄 새도 없었나 봅니다. 갔다 가라. 지었어요. 데이셨어요? 손님들이 도와준다 하면서 뚝배기 손 대다가 못 대게 하려다 내 손이 대가. 종종 있는 일이에요. 오늘 저녁에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 몇일이야? 20일. 그럼 미리 싸다 포장할 거. 그때 내가 우왕좌왕 하지 말고. 언니야, 머리뽕이 23개 포장해서 순대 하나 하고. 정말이지 쉴 틈이 없네요. 전화 받아라. 콧밥 가라. 테이블 뒤에랑 상 치워라. 상 치우라 해야지. 여기요. 네. 잠깐만요. 내가 알아서 해놓을게. 계산부터 해라. 정혜 씨의 지휘 한 번이면 해결되는 문제들. 이러니 호출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진짜 완벽한 사람이죠. 우상이죠, 저한테. 제가 오랫동안 봐왔고 오랫동안 기댔고 어떨 때는 선생님 같은 존재, 그런 존재죠. 저도 똑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별관 역시 이른 저녁에 마감을 합니다. 본관에 비하면 한가한 편이라지만 그래도 별관 역시 대박집임은 분명한데요. 325만 5천 원. 1년 따지면 한 9억 정도는 될 거예요. 성수기와 비수기 그리고 주말의 매출 차이를 고려한 별관의 연 매출은 약 9억 원. 사위가 운영하는 본관의 매출과 합산하면 연간 23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니 정혜 씨가 바쁠 수밖에요. 본관과 별관을 오가며 고단했던 일과를 마친 정혜 씨. 그녀를 따라 집에 도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기가 옷걸이에요. 옷걸이가 여기. 집에서 살림을 안 해가 애나 설거지 안 하고 다 보는데.
가게에서와 달리. 큰 가게의 살림을 2개나 도맡아 하니 그럴만도 하지요. 하지만 정혜 씨가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오자마자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건강을 챙기는 일. 퇴근하고 오면 늘 주무시는 모습만 보게 되는 것이 마음에 쓰인다는데요. 그녀가 시아버지께 각별히 신경 쓰는 이유가 있답니다. 아버님은 좀 편찮으세요? 네,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치매도 약간 있고 이제 조금 몸이 이렇게 걷는데도 불편하고 봄에는 안 됐고 바라보면 또 안 됐고 옛날에 제가 왔을 때에도 전 시아버지가 50밖에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정정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좀 안 됐죠. 나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좀 서글프지. 안 될까. 우리도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 둘이가 열심히. 말 수가 없는 저희 신랑. 표정도 없고 말도 없고. 그래요. 근데 술이 한 잔 들어가면 농담을 하고 장난도 치지. 도시 생활을 하던 아내가 식당에서 갖은 고생을 하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숱한 세월을 곁에서 지켜본 남편. 정혜 씨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는군요. 항상 고맙고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해.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사준 거 다 하고 있거든. 뭘 자랑하고 싶으신가 했더니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의 사랑이 이 상자에 담겼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정혜 씨가 가장 마음에 드는 선물이 있습니다. 결혼 30주년 기념해서 그냥 지금까지 고생도 했고 해서 사준 거예요. 받으셨을 때 기쁘셨을 것 같아요. 좋죠. 뭐 아들, 딸 잘 살고 제 손자, 손녀들 이쁘게 잘 크고 그래서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 어떤 보석과도 견줄 수 없는 진짜 값진 보상은 가족을 지켜냈다는 뿌듯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바쁜 식당을 뒤로 하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집과 가게 이외에 외출이라고는 없는 정혜 씨. 어쩐 일이죠? 상주요. 상주 저희 3호점에 가고 있어요. 3호점도 있으세요? 네네. 그럼 총 몇 개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총 4개 있어요. 상주는 저희 신우, 애기 아빠 막내 동생이 운영하고요. 김차는 저희 오빠가 운영하고 있어요. 아들과 사위, 막내 신우이와 오빠가 운영하고 있는 총 4개의 매장. 이것이 전부 정혜 씨의 명의라죠? 하지만 명의만 정혜 씨의 소유일 뿐 3호점과 4호점은 거의 터치를 안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바쁜 시간에 어떻게 오셨어요? 오막 나왔어요. 3호점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막내 신우의 남편. 인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일을 돕는 정혜 씨. 1년에 한두 번 들를 뿐이지만 꽤 익숙해 보이는데요. 이건 역시 그녀의 손때가 묻어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기초를 잡아주고 또 제 위에 그 집사람 처형되죠. 그거 이제 처음에 여기서 기초를 다져갖고 나갔었죠. 3호점의 기반이 잡힌 후 가족들에게 운영을 맡겼다고 하는데요. 괜히 잔소리가 될까 싶어 이야기도 아낀다는 정혜 씨.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리 많지 대화가 길어집니다. 3월까지죠? 예, 내년 3월까지 하고 그만해야죠. 가게를 그만둔다고요? 3호점 가서
5년 동안 기반 잡아라고 5년 동안 이제 영업하라고 줬어요. 지금 저 가지고 지금 내년 3월이 만기예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죠. 뭐 조금 뭐 하다가 또 막히는 부분 있으면 또 전화해가지고 뭐 여쭤보고 또 이러한 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 온 게 지금 이 시점까지 온 거예요. 한 어느 정도 금액을 모으셔서 가시게 되신 거예요, 지금? 금액을 얼마 모았다 그러면 좀 하긴 그런데 건물 하나 지을 정도 네, 그 정도 되죠. 우와, 성공하셨네. 성공했다고 봐야죠. 3호점 사장님은 제일 우리 큰 신우, 그다음에 우리 아들, 그다음에 막내 신우. 5년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기반 잡을 수 있는 그게 돼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계산을 한 거예요. 아, 여기서 5년 동안 데리고 있고 내가 5년 동안 주면은 충분히 영업을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나오겠구나. 그래서 제가 5년이라는 기간을 계속 주는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3호점의 사장. 이제 신우이 내외의 뒤를 이을 차기 사장을 물색해야 하는데요. 이제 시원해서 없어? 네, 고기 딱 좋습니다. 이제 원래는 엄청 더웠는데. 씩씩하고 듬직한 본점의 구이 담당. 정혜 씨가 요즘 눈여겨보는 직원인데요. 여기는 누구세요? 사돈 총각. 사돈 총각? 네, 우리 사이 형. 사촌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호점의 차기 사장 후보 첫 번째 기호 1번 사돈 총각. 사장님의 사위분의 사촌 형. 네, 맞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네요. 관계가 왜 복잡하네. 같이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하면 한 2년 됐죠? 한 2년 됐어요. 여기서 구이 쪽으로 이제 제가 없을 때 양념도 해주고 이제 구이 굽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는 사돈이라고 조금 편안하게 지내요. 왜냐하면 사돈이라고 벽 차리고 일하면 같이 일을 못해, 불편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좀 편하게. 사돈이 아니에요, 일할 때는. 특유의 싹싹한 성격으로 주방의 활기까지 담당하고 있다는데요. 사돈 어른떡이 불편할 법도 한데 늘 웃는 얼굴로 일해왔다는 사돈 총각. 과연 3호점의 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후보를 만나볼까요? 역시나 주방에 있군요. 별관에서 구이 요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분이 그 주인공인데요. 우리 조카예요. 네? 조카. 정확히는 뭐 언니의 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기 사장 후보 2번 조카 승주 씨입니다. 저는 별간의 주방을 좀 담당하고 있어요. 어때요? 8년 차네. 8년이나. 야하고 나하고 막 싸우면 이 새끼야 이러면서 싸우는데 봐봐 이 새끼가 막 이러거든. 이 새끼 저 새끼가 30 넘었는데도 막 저 어떨 때 막 저 마음에 안 들면 이 새끼가 막 이래. 말수도 적고 표현도 서툴다는 조카. 그래서 가끔은 정혜 씨와 부딪히기도 한다는데요. 하지만 우직하게 8년을 버텨온 그 근성은 인정할 만하다죠. 각각 본점과 별관의 에이스인 두 사람 누가 최종 우승자가 될지. 30살 넘어야 돼. 나이가 어리면은 리드하는 요리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이게 영업하는 데는 나이가 조금 차야 되더라. 32살로 두 명 다 합격. 세 번 무단 이탈하면 안 돼요. 약속. 저는 약속 어기는 사람 최고 싫어요. 지각 한 번 하지 않았던 두 사람. 근무 상태 역시 둘 다 합격. 5년 이상 근무해야 돼요. 1년, 2년도 안 돼요. 최하 5년은 돼야 돼요. 5년 돼야만이 그 룰을 알고 흐름을 알고 손님을 다룰 줄도 알고. 근무 기간은 사돈 총각 2년. 조카는 8년으로 압도적인 조카의 승리입니다. 청주에 잠깐 나와봐. 들고.
갑작스런 정혜 씨의 호출. 평소와는 사뭇 다른 정혜 씨의 모습에 조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이제 정혜 씨의 최종 면접이 시작됩니다. 네가 한 일한 지 8년 됐나? 과연 3호점은 누가 맡게 될까요? 네가 일한 지 8년 됐나?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상주 가게 기한이 다 됐으니까 이제 네가 또 가서 거리 잘 잡고 한번 열심히 해봐. 오래 배웠으니까. 아직 얼떨떨한 모양인데요. 그러면 열심히 해야죠. 며칠 후 조카와 함께 정혜 씨가 길을 나섰습니다. 슬슬 인수인계를 준비해야죠. 안녕하세요. 얼마 돼요? 네 바토니얼 사랑. 열심히 해봐. 네. 보시니까 어때요? 바토니엘. 뭐 원래 또 워낙 또 성실하게 하는 거 또 듣고 있고 하니까 오늘 또 잘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할 것 같아요.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부엌부터 소개를 하는데요. 제대로 할 건가 못 할 건가 또 봐야 돼. 조리부터 계산까지 가게 전반을 꿰뚫어야 한다는 것이 정혜 씨의 철칙. 3호점의 사장이 되더라도 지금껏 해왔던 특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하네요. 많이 늘었어요. 살이 좀 풀었어. 어떤 너 보니까. 네, 뭐 운영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 지금은 네가 내 뭐 직원으로 있었지만 앞으로 네가 이제 직접 운영하는 이제 사장이 되니까 앞으로 단 네 마음 먹고 열심히 잘해. 알았지?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조카가 마지막 저희 식구들 가족 중에서는 마지막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직원들한테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미션이 나갈 상이지. 제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계속 눈여겨보는 직원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정혜 씨의 식당엔 유난히 젊고 어린 직원들이 많은데요. 이 일에 청춘을 바친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여서일까 유독 젊은 직원들에게 마음을 쓴다는 정혜 씨. 3호점의 기회는 이들에게도 열려 있죠. 나쁜 짓 하지 말라 이러면서 그냥 돈 열심히 모아라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열심히 하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말. 그 한마디에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직원들은 알 리가 없죠. 정혜 씨는 묵묵히 지켜보고 격려할 뿐입니다. 힘들지? 힘 안 들어요? 어이구 다행이네. 젊어서 좋다겠지?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모든 면에서 다 유능해야 돼요. 약간 미흡하만가. 저도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아요. 손님 관리면이나 뭐 직원 관리면이나 뭐 모든 게 음식 끝부터 시작해가지고 완벽하게 노력해야 되죠. 앞으로 뭐 이제 차기 다른 매장 사장님들도 정말로 열심히 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시고 그것을 더 여유 있으면 밥도 한 그릇 사주시면 더 고맙겠고. 힘든 거는 안 하려고 하고 편안한 거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돈이 또 안 되지.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거라도 힘들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나한테 그 배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녀는 말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어려움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쉬어갈 여유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자신이 쌓아온 경험을 이정표 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갑부가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다해 만드는 수상한 음식의 정체는
엄마가 해주시던 거 생각이 나고. 옛날 추억의 음식 어렸을 때 먹던. 얼큰한 손수제비로 갑부가 된 주인공. 이 수제비 발견한 것도 엄마 덕분이야. 엄마 덕분에 산 덕이야. 수제비 한 그릇에 담긴 한순 씨의 인생 이야기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